이렇게 치아가 안 좋고 굉장히 심하셨던 분이 풀아치를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18년차 보철과 전문의 디지털 정원장 정유석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풀아치를 어떻게 하는지 많이들 궁금해 하셔서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처음 내원하시고 진료를 볼 때부터 치료 과정, 그리고 치료를 마치고 나서까지 자세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제 꼭 아셨으면 하는 점은 이 영상은 무작정 풀아치를 하시라고 권유드리는 게 아니라요. 비슷한 상황에서 이제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경험담은 이제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치과에 오시면 이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이제 특히 젊은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요. 젊은데 제가 치아가 정말 안 좋아요. 저 같은 사람 없죠? 풀아치나 임플란트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유전적인 이유로 잇몸이 많이 망가져서 이렇게 치아를 발치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환자분도 이제 40대 남자 환자분이셨는데요. 젊으신데도 불구하고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잇몸이 너무 많이 안 좋아서 치아가 전체적으로 많이 흔들리는 상태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식사가 제대로 안 되셨겠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뺨도 마르시고 굉장히 마르셨던 분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다음 이분이 어떤 상태이셨는지 좀 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파노라마 엑스레이 사진과 그 다음에 정밀 진단을 위해 CT를 찍었는데요. 파노라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잇몸 질환이 너무 심하고 치아가 많이 흔들리는 상태셨습니다. 아래쪽 어금니는 이미 없는 상태셨고 아래 앞니, 그 다음 위쪽 어금니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이 사진을 보고 이제 환자분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치료 계획을 좀 세워보기로 했습니다. 이 환자분은 너무 치주 질환이 심해서 뿌리가 거의 한 3분의 1 정도밖에 뼈에 안 묻혀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전체를 다 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를 다 빼게 되면 저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게 전체 틀니를 할 수가 있겠고, 전체 임플란트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요즘에 이제 새롭게 이제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제 풀아치라는 방법을 통해서 또 전체적인 거를 회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잇몸뼈가 많이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전체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치아가 굉장히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보기 싫을 것 같아서 환자분과 이제 의논하에 풀아치로 하면 조금 더 예쁘게 되겠다 동의를 해서 그런 방법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요즘에는 이제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발치한 다음에 임플란트 바로 즉시 심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염증이 있을 때 만성적으로 조금씩 나빠져서 고름도 안 나오고 괜찮은 경우에는 바로 빼고 바로 심을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뭐 한 달, 두 달 정도를 아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도 많이 하는 편인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 막 고름도 올라오고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통증도 심하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염증이 만성이 아니라 급성으로 굉장히 심한 상태에는 치아를 바로 빼고 임플란트를 바로 심었을 때 임플란트 실패율이 굉장히 올라간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빨리 해드리고 싶었지만 조금 더 안전하게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치아를 발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치를 하는 과정은 이거를 한꺼번에 빼면 치아 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힘드실 수가 있어서 두 번에 나눠서 발치 과정을 거쳤고요. 그 다음 이제 임플란트를 하기 위해서 진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하게 심기 위해서 가이드 수술을 디자인하는 모습입니다. 밑에 이렇게 신경도 보이고 굉장히 폭도 얇고 이랬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CT를 찍어보고 임플란트 위치를 하나씩 잡아봤는데요. 이제 진단 결과 뼈가 굉장히 얇았습니다. 그리고 신경이랑 뼈랑 거리가 가까워가지고 임플란트를 심을 공간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임플란트가 하나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고 신경이랑도 굉장히 가까웠기 때문에 임플란트는 가장 작은 임플란트로, 짧은 임플란트로 계획을 했었고요. 또 이 다음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군데군데 이제 뼈가 이렇게 옴폭 많이 녹아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에 이제 임플란트를 심는다고 하면 아무래도 뼈가 잘 안 붙을 수 있겠죠. 가운데에 뼈가 좀 올라와 있잖아요. 거기를 이용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술은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했고요. 보통은 이제 위아래를 하게 되면 하루 하시고 다음번에 오셔서 반대편 하시고 해서 위아래를 따로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서 이 환자분도 먼저 위쪽을 수술을 하고 하루는 이제 아래쪽을 수술을 하셨던 분입니다. 위쪽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보통은 많이 아픈 부분이 여기 입천장 마취가 굉장히 아프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대한 덜 아프게 해드리기 위해서 먼저 바르는 마취, 도포 마취를 전체적으로 바르고 뿌리는 마취가 있거든요. 분무식으로 이렇게 물총처럼 딱 쏘는 마취가 있는데 그것도 먼저 하고 이게 좀 마취가 되고 나면 그때 가서 이제 추가 마취를 하고요. 뼈 내에 마취가 많이 돼야 이제 하실 때 안 아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퀵슬리퍼라는 골래 무통 마취기를 이용을 해서 차근차근 이제 마취를 충분히 하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악 수술을
마치고 이제 하악 수술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장치를 이용을 해서 수술을 들어가는 모습이고요. 젊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뼈가 굉장히 얇았고 전체적으로 높이도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셨습니다. 3D 프린터로 출력한 이런 장치를 잇몸에 얹어진 상태에서 흔들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가이드를 얹혀놓고 고정핀 같은 거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핀을 보통 한 2개 정도 받는데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 이제 고정핀을 뼈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1개 정도를 박았습니다. 그 다음 디지털 가이드를 이용을 해서 최소 절개로 해서 수술이 끝난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절개를 많이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이 끝난 다음에도 좀 깨끗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환자분 CT 결과인데요. 이렇게 쭉 넘기면서 보면 굉장히 얇았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치료 계획대로 임플란트가 잘 심어진 모습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환자분 이제 수술 시간은 이제 준비 시간 빼고 보통 들어가면은 대략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보통 프라치 같은 경우는 한 4개에서 6개 정도 심는데 1개당 한 10분 내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이제 2번에 걸쳐서 위쪽과 아래쪽 수술이 끝나고 이제 임시보철물을 해드려야 뭔가를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음 내원 시 환자분께 이제 임시치아를 연결해 드린 모습이고요. 저렇게 임플란트와 저 틀니 같은 거를 서로 연결을 해서 고정을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그거를 바로 끼고 그냥 계속 기다리시는 게 아니라 다음 보철을 미리 준비해 두거든요. 그래서 임시치아를 끼고 가시고 한 2, 3주 정도 있다가 오시면 조금 더 얇고 잇몸 쪽도 이렇게 오목하게 된 음식이 많이 낀다 그랬잖아요. 거기도 좀 볼록하게 수정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차 임시치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까 이제 2차 임시치아가 잘 맞고 환자분이 발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심미라든지 이런 게 괜찮으신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거치고 난 다음에 모두 다 괜찮다고 하면 이제 최종 보철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엑스레이 사진은 이제 최종 완성이 되고 나서 찍은 모습이고요. 저렇게 위쪽은 임플란트 4개를 이용을 해서 양쪽은 기울여서 심고 아래쪽 같은 경우는 5개를 심었거든요. 그나마 조금 뼈가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1개 더 추가로 심어서 5개를 해서 저렇게 최종 보철을 지르코니아로 완성해 드립니다. 모습입니다. 치료 기간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아 빼고 아무는 기간을 한 달 정도 기다렸거든요. 임플란트를 심어놓고 뼈랑 이제 붙는 안정화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기다려서 총 기간은 4개월 정도 기다렸습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좀 치료 기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자분이 치아가 하나도 없고 틀니를 끼고 계셨던 분은 당연히 오셔서 임플란트를 심고 보통 뼈랑 붙는데 2달 정도 걸리거든요. 그럼 2달 뒤에 이제 치아를 다 만들어 드려도 되겠지만 이번 환자분 같은 경우는 치아가 너무 안 좋아서 뺀 다음에 아물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1달이 더 걸릴 수가 있고 프라치니까 무조건 2달 만에 끝내야지 이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고 빨리 하는 것도 물론 좋고 임시치아를 바로 껴드리는 것도 물론 좋지만 오래오래 잘 쓰셔야 되기 때문에 환자분 상황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게 조금 부족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 주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조금 염두에 두시고 조금 이왕이면 오래오래 쓰셔야 되니까 조금 너무 급하지 않게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처럼 제가 잇몸이 안 좋았거든요. 이가 안 좋거나 이제 잇몸 자체가 안 좋은 분들 특히 제대로 이제 임플란트가 안 되면 이제 잇몸이 좋은 데만 저처럼 이렇게 그런 분들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서두르셔서 가는 게 더 훨씬 낫지 않나. 이 환자는 지금 이게 2023년도에 찍은 사진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프라치 하신 지 7년 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위쪽은 임플란트 4개 심고 프라치 하셨고 아래쪽은 임플란트를 2개 심고 이제 똑딱 단추 달아서 임플란트 틀니를 하셨었거든요. 7년, 8년이 되는 환자분들도 이렇게 잘 사용을 하고 계시거든요. 당연히 조심을 해야겠죠. 양치질도 잘하고 이제 물청소도 잘하고 관리도 잘 하셔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잇몸이 무조건 다 내려가는 건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 환자분은 며칠 전에 저희 오셨던 여자 환자분이신데 이 환자분 잇몸을 한번 보시면 염증이 있는 잇몸은 약간 빨개져요. 약간 울긋불긋하게 약간 발적이라 그러는데 부은 것도 하나도 없고 굉장히 깨끗하잖아요. 특별히 제가 잘해서가 아니라 오목하지 않고 볼록하게 잇몸을 잘 눌러주고 청소가 잘 되게끔 만들어주고 그 다음 지르코니아라는 재료 자체가 생체 친화성이 뛰어나서 잇몸 반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잇몸 반응도 깨끗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프라치 모든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프라치를 관련해가지고 궁금하시거나 그러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이야기도 많이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정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